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중심 모델이자 국산 주행차 중에서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 K5.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2.0 프레스티지입니다. K5를 시승하면서 국산차의 발전을 느끼면서 많은 부분에서 만족을 하였는데요. 시청 전에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기아 K5 2.0 프레스티지가 어떠한 상품성을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한 K5 2.0 프레스티지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가격은 개별 소비세를 반영하여 2,631만원, 추가로 스타일과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하여 총 가격 2,816만원의 차량입니다. 스타일 옵션은 18인치 휠과 피넬리 P0 타이어, LED 라이트, LED 방향 지시 등, LED 후미 등이 추가됩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원격 지도 업그레이드,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가 추가됩니다. 주유구 커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더 이상 버튼이 아닌 주유구 커버를 누르면 열리며 전자석 오토 윈도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K5를 처음 봤을 때 기아 마크만 없다면 수입차라고 착각할 정도로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면 디자인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팬더에서부터 시작되는 L자 모양의 주간 주행등은 크기도 크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3개의 구멍에서 라이트가 전등되고 야간 주행에도 밝은 시인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호라이코 그릴은 예전에 촌스러운 디자인이 아닌 라이트에서 그릴 중앙까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특히 라이트에서 그릴, 범퍼 하단부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에는 섬세함이 돋보였습니다. 고가의 수입차에서만 볼 수 있는 하단부 디자인은 범퍼 하단부를 상하로 나누고 안개등을 삭제한 뒤 검은색 라인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입체적으로 느껴졌으며 전면 디자인을 옆에서 봤을 때 보넷, 범퍼 중앙, 범퍼 하단부까지 어느 하나 어색하지 않고 정말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능도 추가되었는데 안개등 자리에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생겼으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쿠페형 세단을 보는 것 같은 유려한 라인을 보여줍니다. 오버행이 짧다고는 못하지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전면 디자인 덕분에 충분히 차가 길어 보이며 사이드 미러는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다크 크롬으로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에서 시작하여 트렁크까지 길게 이어져 루프 라인을 더 낮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너무 화려했던 전면 디자인에 비해 조금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후미등은 3D 후미등이 장착되어 입체적으로 느껴지며 현재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보이는 길게 이어진 후미등 디자인은 날렵했던 주간 주행등의 디자인에 비해 다소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면 디자인에서도 섬세함을 볼 수 있었는데요. 후미등에서 시작하는 선은 트렁크를 지나가고 실제로 구멍은 막혀있는 에어브리더에서 시작하는 선은 범퍼 하단부를 지나 반대편 에어브리더로 이어지는 섬세함이 있어 덕분에 다소 밋밋해 보이던 후면 디자인이 조금은 세련되게 느껴졌습니다. 범퍼 하단부에 있는 듀얼 머플러는 막혀있는 머플러이며 실제 머플러는 오른쪽 하단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 중앙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보다는 디자인 요소에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앞 235, 45, 18인치, 뒤 235, 45, 18인치에 독특한 사이즈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라이트는 후면 방향 지시등을 제외하고 모두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5의 디자인은 크기는 중형차지만 하나의 컴팩트 스포츠 세단을 보는 것 같은 날렵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K5 2.0 프레스티지의 실내 구성은 아날로그 계기판, 10.25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인조 가죽 시트,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5의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3 시리즈에서 본 것 같은 손풍구 디자인, 운전자 중심의 실내 디자인이라고 강조하는 조수석 가림막은 조수석에서 공조기 조작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은 시인성이 좋았으며 중앙에 있는 4.2인치 디스플레이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25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터치를 지원하며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 때 빠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기능이 많은 곳에서는 터치를 하더라도 다소 느린 반응을 보여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제네시스에서 봤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조작법도 동일합니다. 실내 트림은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으로 되어 있어 화려하게 실내를 만들어주지만 지문과 먼지가 잘 묻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시보드에는 바늘 자국을 만들어 가죽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도어 트림과 센터 패시아 트림은 금속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들은 시동 버튼을 제외한 모든 버튼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자주 사용하면 지문이 묻어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스팅어에서 봤던 열선 및 통풍 시트의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에는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푹신푹신하여 촉감은 무난하였습니다. 앞좌석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센터 패시아 수납함, 컵홀더, 동전 수납함, 암레스트 콘솔, 글러브 박스까지 여유롭게 있습니다. 뒷좌석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이 있습니다. 앞좌석의 충전 포트는 USB 데이터 포트, USB 충전 포트,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뒷좌석 충전 포트는 USB 충전 포트,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6A 전동 시트이며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는데 위아래는 안되고 앞뒤로만 조절이 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단단하여 장시간 운전을 하면 피로감이 있었으며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 몸이 고정이 안되어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여유로웠습니다. 특히 다리 공간은 플래그십 차량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었는데 키 181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다리 공간은 여유가 있어 어떠한 자세를 하더라도 편하였지만 다소 낮은 루프라인 때문에 머리 공간은 살짝 부족하였습니다. 가운데 좌석도 넓은 다리 공간 덕분에 센터 터널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지만 머리 공간은 부족하였습니다. 뒷좌석의 착자감은 여유로운 공간과 시트가 안쪽으로 파여 있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머리 공간이 부족하고 머리 받침대가 고정되어 있어 키가 큰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K5 프레스티지의 실내 구성은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앞좌석은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뒷좌석은 여유로운 공간 빼고는 편의 사양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열악하였습니다. 특히 컵홀더가 없는 점과 머리 받침대가 고정되어 있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K5 프레스티지의 편의 사양은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기능, 오토 홀드,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청정 모드, 후방 카메라, 애플 카플레이, 스마트 트렁크,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없지만 차선 유지 기능이 있어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피로도를 많이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행 보조 기능보다 차선 유지를 하는데 안정성이 소폭 떨어져 꼭 전방 주시를 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청정 모드가 장착되어 있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공조기가 모두 터치로 작동하여 운전할 때 불편하였지만 반응 속도가 빨라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무난하였습니다. 주간에 살짝 밝다고 느껴질 정도로 밝기가 높았으며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보이는 것보다 밝게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C.2OH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은 물론 아이폰이 탈옥되어 있다면 유튜브 및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열릴 때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공간은 여유로웠는데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로는 수납이 안되지만 가로로는 수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트 폴딩을 지원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음장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디오의 음질은 좋지 않아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크렐 오디오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현재 리뷰 중인 K5 2.0의 엔진은 4기통 2리터 가솔린 자연 흡기 엔진이며 성능은 160마력, 20토크를 자랑합니다. 주행 모드는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커스텀 모드가 있지만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드별로 큰 차이는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엔진의 반응 속도는 무난한 편이나 6단 미션의 반응이 느려 자연 흡기 엔진임에도 킥다운을 할 경우 0.5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하여 4800rpm부터 느껴지는 엔진의 힘과 더불어 가속할 때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승차에는 일반유가 주요되어 있고 타이어는 피넬리의 P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시속 0에서 100km의 급가속 테스트, 시속 80에서 120km의 추월 테스트까지 총 2가지이며 테스트를 할 때마다 차선을 바꿔가며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K5 2.0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9.9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5번을 테스트를 하였으며 제일 좋은 기록이 9.94초, 그 외 기록들은 9.94초에서 10.01초를 기록하여 오차 범위 이내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K5 2.0 80에서 120km의 추월 가속력은 7.2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5번을 테스트를 하였으며 제일 좋은 기록이 7.24초이며 그 외 기록들은 7.24초에서 7.4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K5 2.0의 가속력은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편안하게 가속이 가능하였지만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할 때는 조금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다소 느린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가속력이 싫으신 분들은 1.6 터보를 구매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K5 2.0의 브레이크는 앞 1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K5 2.0의 브레이크 기록은 3.1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후 완벽히 제동이 되더라도 계기판의 속도계가 느리게 반응하여 비상등이 켜질 때 측정하였습니다. 총 5번을 테스트하였으며 기록은 3.13초에서 3.27초로 좋은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피넬리의 고성능 타이어 P0가 아닌 일반 사계절 타이어가 장착된다면 브레이크 성능은 다소 하향될 수 있습니다. K5 2.0의 미션은 현대 파워텍의
6단 자동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의 미션 반응 속도는 페달을 밟더라도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컴포트 모드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동 모드로 미션을 변속할 경우 0.5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미션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격적인 부분과 차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능한 미션 성능이었습니다. K5 2.0 프레스티지의 타이어는 스타일 옵션의 적용으로 앞 235, 45, 18인치, 뒤 235, 45, 18인치의 휠과 피넬리의 고성능 타이어 P0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링은 속도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달라져 주차를 하거나 시내 주행을 할 때 편하였으며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무거워집니다.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빠르고 날렵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너링은 내리막길에 있는 코너들을 돌아 나갈 때 낮은 속도가 아님에도 타이어가 노면을 꽉 쥐고 있는 느낌이 들며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지만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롤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속으로 이어지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뒷타이어의 접지를 순간 잃더라도 차의 고동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점은 인상적이었으며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재밌게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낮은 엔진의 출력 때문에 속도를 올리기 힘들어 속도를 내는 것보다 안정적인 차의 거동과 함께 와인딩을 즐기는 편이 낫고 좋아진 코너링 성능 덕분에 도로에서 포토를 피할 때나 다른 차를 피해가야 할 때 안정감이 느껴져 만족스러운 코너링 성능이었습니다. K5 2.0의 엔진은 자연흡기 엔진으로 차 밖에서도 조용하지만 실내에서도 정숙한 엔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측정된 엔진 소음은 37dB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엔진 진동이 스티어링 휠과 시트에 전해져 디젤 엔진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어 아쉬웠습니다. 주행 소음은 풍절음과 함께 노면 소음이 들려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속 60km 이상에서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서 풍절음이 발생하고 노면 소음은 전혀 걸러주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측정된 주행 소음은 시속 80km 국도에서는 59에서 60dB, 시속 110km 고속도로에서는 63에서 65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가족들과 이용하는 차량답게 대부분 환경에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단단한 서스펜션의 세팅 때문에 잔진동이 차체에는 전해지지만 시트에는 전해지지 않아 불쾌하지 않았으며 요철을 지날 때도 약간의 충격이 발생하지만 시트로는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토를 지날 때나 큰 충격이 발생하면 그대로 시트로 전해지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충격이 한번 완화되어 시트로 전해져 불쾌하지 않고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는 국산차다운 부드럽고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5 2.0은 18인치 휠 기준 공익 연비 리터당 12.7km이며 연비 테스트는 시내 주행 1번, 국도 정속 주행 1번, 고속도로 정속 주행 2번으로 테스트를 하고 주행은 교통 상황에 맞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시내 주행은 리터당 11.5km, 국도 정속 주행은 리터당 17.1km, 고속도로 정속 주행 1은 리터당 18.6km, 고속도로 정속 주행 2는 리터당 18.2km를 기록하여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연비 테스트 영상은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K5 2.0 프레스티지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 가족들과 자주 타는 차지만 뒷좌석 편의 사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컵홀더까지 없는 점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직도 국내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일본어의 잔재를 쓰고 있는 점은 참 아쉽습니다. 세 번째, A필러, B필러, C필러에 무광 플라스틱을 유광 플라스틱으로 기본 장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디자인의 이런 원가 절감은 차를 참 없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뒷좌석 컵홀더와 더불어 시트 폴딩도 기본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에서 보이는 원가 절감 중의 하나인 앞좌석 도어에만 잠금 버튼을 만들어주고 뒷좌석 도어에는 잠금 버튼이 없는데 전좌석 도어에 잠금 버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섯 번째, 앰비언트 라이트도 높은 트림에만 넣어주지 말고 낮은 트림에도 기본 장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지만 조수석 시트는 수동 시트로 되어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K5 2.0 프레스티지를 시승하면서 기대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동급에서 제일 날렵하고 멋진 외관 디자인, BMW가 약간 떠오르긴 하지만 세련된 실내 디자인, 가격 대비 부족하지 않은 편의사양, 무난한 주행 성능까지 20에서 30대들이 원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구매를 할 경우 재고차가 많아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점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며 어디에나 있는 AS 센터도 K5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원가 절감들이 보이지만 막상 국산 중형차 중에서 구매하려고 보면 K5나 소나타가 제일 괜찮은 상품 구성을 가지고 있어 선택의 폭이 좁은 점은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상 K5 2.0 프레스티지 리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차또박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